형수님, 용서하십시오. 복림대군의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처소 안을 메웠습니다. 연하는 사약이 담긴 붉은 사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10살 난 장남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연하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세자저, 이것이 저하께서 약속하신 지켜드리겠다는 것입니까? 복림대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려 떨렸어요. 1646년 4월 8일, 세자빈에서 역적으로 몰린 여인, 연하가 사약을 마시던 그날,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는 왕관을 쓰기 위해 그녀를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636년 12월, 남한산성에서 인조 임금이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울 하늘은 제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고 창덕궁 정각마다 찬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쳤어요. 눈 내린 궁궐 마당에서는 신하들의 급한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전 안에서는 중신들이 모여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죠. 세자 저하와 복림대군께서 심양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영의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정각 안을 채웠습니다. 인조는 용상에 앉은 채 눈을 감았어요. 패전국의 왕자들은 이제 인질이 되어야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세자빈 연하가 급히 대전으로 달려왔습니다. 25살의 젊은 세자빈은 궁녀들을 뒤로 한 채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바마마 소붓게옵서는 세자 저하를 따라 심양으로 가고자 하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전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인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느니라. 세자빈은 조선에 남아 왕실을 지켜야 하느니라. 아바마마 부디 저를 세자 저하와 함께 보내주시옵소서. 부부가 어찌 생이별을 물러가거라. 인조의 호통이 정각을 흔들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몸으로 절을 올리고 물러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그날 밤 세자 처소에는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연하는 남편 소현세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세자의 손은 차가웠고 연하의 손은 떨렸습니다. 세자 저하, 걱정 마시오, 연하. 소생은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오. 소현세자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도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청나라 심양이 얼마나 먼 곳인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죠. 저하, 소부는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경한이를 잘 돌보시오. 아이가 아직 어리지 않소. 연하의 품에는 겨우 돌이 된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는 둘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궁궐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출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죠.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말에 오르는 모습을 연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녀는 상궁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어요. 세자빈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소현세자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작별을 고하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림대군이 형수에게 다가왔어요. 21살의 젊은 대군은 이미 청나라 전쟁터를 경험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연하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형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소생이 형수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연하는 복림대군을 바라봤습니다. 시동생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예의나 걱정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대군 저하. 복림대군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출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자 일행이 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말발굽 소리가 차가운 땅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금방 식어버렸죠. 처소로 돌아온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궁이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궁녀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처소는 너무나 고요했어요. 연하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 아들 경안이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어마마. 겨우 돌이 지난 아이가 손을 뻗었어요. 연하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죠.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연하는 눈물을 닦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연하가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처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세자빈 마마 대비 마마께 없어 오셨나이다. 궁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급히 옷매를 여미고 밖으로 나갔어요. 조대비가 궁녀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는 소현세자의 생모가 아니었죠. 연하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 마마 문안 여쭙나이다. 조대비는 연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세자빈, 이제 세자는 없소. 세자빈은 나를 어머니처럼 섬기시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통제 아래 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받들겠나이다, 마마. 조대비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세자가 없는 동안 세자빈의 처신을 잘 살피겠소.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조대비 일행이 떠나고 연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처소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심양은 얼마나 먼 곳일까요? 남편은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시동생이 했던 말,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낮은 목소리가 왜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것,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1637년 봄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연하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처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숭아꽃이 피어나도 그녀의 마음엔 겨울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았죠. 상궁 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몸조리는 어찌하시렵니까? 대비 마마께 아래요. 아니되오. 대비 마마를 번거롭게 할 수 없소. 연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조대비의 눈길이 날카로웠던 것을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해 4월 연하는 홀로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실에는 상궁 박씨와 산파 할멈만이 있었어요. 상고가 길고 힘들었지만 연하는 소리를 죽이고 견뎠습니다. 옥동자십니다, 마마. 산파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연하는 기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세자저하, 저희에게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처소를 채웠어요.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낳은 셋째 아들. 이 아이가 아버지 얼굴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궁중에서는 세자빈의 출산을 축하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대비가 이틀 후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세자빈, 또 아들을 낳았다지? 조대비의 목소리에는 축하보다 경계가 담겨 있었어요. 연하는 몸을 일으켜 절을 올리려 했지만 조대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몸조리 중이니 절은 면하겠소. 그런데 세자빈, 아들만 셋이구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왕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협이 된다는 뜻이었죠. 연하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대비 마마의 은혜로옵니다. 왕손들의 교육은 내가 직접 챙기겠소. 세자비는 건강이나 돌보시오. 조대비가 돌아선 후 연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어요. 1638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궁궐을 짓눌렀어요. 연하는 새 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심양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마마, 심양에서 서찰이 왔나이다. 상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연하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편지일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낯설었어요. 소현세자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복림대군의 편지였죠. 형님께서는 건강하시나이다. 심양의 생활은 고되오나 형님께서 잘 견디고 계시옵니다.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한 구절에서 멈췄어요. 형수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형수님께서 무사하신지 궁금하옵니다. 형수님이라는 단어가 편지 곳곳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동생의 걱정이 지나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넣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진 게야. 하지만 그날 밤 연하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에 태워버렸어요. 편지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처소를 채웠습니다. 1640년 가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밤마다 처소 밖을 거니신다더라. 홀로 계신 몸인데 조심하셔야지.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연하의 귀에 들어왔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밤에 나갈 여력도 없었죠.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세자빈께서 누군가를 만난다더라. 궁궐 안에서 부적절한 일이. 연하는 분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익명의 고발장이 인조에게 올라갔습니다. 대전으로 불려간 날을 연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인조를 올려다봤어요. 용상에 앉은 시아버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세자빈, 내게 묻겠노라. 이 고발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소부는 결백하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조는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세자가 없는 사이 세자빈의 처신이 의심스럽다는 말이 많구나. 소부는 오직 세자 저하를 기다리며 왕손들을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이다. 그렇다면 이 소문은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바마마. 인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러가거라. 하나 조심하도록 하여라. 연하는 절을 올리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대전을 나서며 연화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상궁 박 씨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마마, 괜찮소?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1642년 가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림대군 저하께서 일시 귀국하신다 하옵니다. 궁궐이 술렁였어요. 청나라가 복림대군의 일시 귀국을 허락한 것입니다.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복림대군이 도착한 날 궁궐은 떠들썩했습니다. 연하는 왕손들과 함께 복림대군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어요. 멀리서 말을 탄 복림대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6년 전의 젊은 대군이 아니었어요. 전장을 겪은 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턱선, 그을린 피부. 복림대군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하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림대군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 안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대군 저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옵니다. 형수님, 복림대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세자 저하께서는, 형님께서는 건강하시옵니다. 곧 돌아오실 것이옵니다. 연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복림대군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수님, 그동안 힘드셨겠습니다. 그 말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복림대군이 연하의 처소 근처를 지나갔어요. 산책을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의 눈은 항상 연하의 처소를 향했습니다. 상궁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마마, 대군 저하께서 자꾸 이쪽을 지나가시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연하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느끼고 있었어요. 시동생의 시선을, 창문 너머로 훔쳐보는 그 눈빛을. 연하는 처소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복림대군과 마주치는 것이, 그의 눈빛을 다시 보는 것이. 어느 날 저녁 연하가 왕손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신가? 상궁이 나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상궁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마, 복림대군 저하께 없어. 연하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저 지나가시다가 형수님께 문안을 드린다 하시옵니다. 연하는 아이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복림대군이 서 있었어요. 대군 저하, 이 밤중에. 형수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복림대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소생은 형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대군 저하. 연하가 황급히 그를 막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저는 세자의 아내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소생의 마음을. 돌아가시옵소서. 누가 보면 어찌하시렵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복림대군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형수님.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복림대군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하도 처소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한 달 후 복림대군이 다시 심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연하는 창문 뒤에 숨어 그의 출발을 지켜봤어요. 복림대군은 말에 오르기 전 잠깐 그녀의 처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연하는 창문 옆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처소 지붕을 두드렸고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자 저하, 어서 돌아와 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1642년 중추절 밤이었습니다. 궁궐 후원에서는 달맞이 행사가 열렸어요.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올랐고 연못 위로 달빛이 은빛 물결을 그렸습니다. 연하는 새 아들과 함께 후원 정자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어마마, 저 달 안에 토끼가 산다지요? 7살 경안군이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단다. 연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5살 경안군과 3살 경정군도 달을 올려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서늘했고 개수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상궁 박씨가 다가왔습니다. 마마 왕손들을 먼저 처소로 모시겠나이다. 밤 공기가 차옵니다. 그러시오. 아이들이 궁녀들을 따라 떠났어요. 연하는 혼자 정자에 남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6년. 남편이 떠난 지 6년이 지났어요. 언제 돌아올까요? 혹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가슴에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연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연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복림대군이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대군 저하, 어찌 혼자 계신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복림대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연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왕손들은 이미 처소로 돌아갔사옵니다. 소부도 이만. 연하. 복림대군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소생이 드린 약속. 아직 유효하옵니까? 연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6년 전 출발하던 날 했던 약속. 형수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세자 저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옵니다. 연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림대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만약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만약 형님께서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옵니다. 소생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6년입니다, 연하. 복림대군의 목소리에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6년 동안 형님께서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연하께서는 혼자 그만하시옵소서. 연하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림대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이 연하의 따뜻한 살결을 감쌌어요. 대군 저하. 연하가 손을 빼려 했지만 복림대군의 힘이 더 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달빛 아래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림대군의 눈에는 너무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욕망, 절망.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하, 저는 세자의 아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복림대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어요. 하오나 소생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연못에서 물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푸드득, 날갯짓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든 연화가 손을 뿌리쳤어요. 저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복림대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세자 저하의 정실이옵니다. 새 아들의 어미이옵니다. 저하께서는 세자 저하의 동생이시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돌아가시옵소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연화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복림대군은 주먹을 쥔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연화, 용서하십시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오나 소생의 마음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하, 8년입니다. 형님께서 심양으로 끌려가신 날부터 소생은 연화를, 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마마. 멀리서 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안궁께서 마마를 찾으시옵니다. 연화는 황급히 정자를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림대군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그는 방금 전까지 연화가 섰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었어요. 연못의 물은 여전히 달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연화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거친 숨만 나왔어요.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상궁 박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경안이는? 이미 주무셨나이다. 제가 거짓으로. 상궁이 말을 멈췄어요. 연화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마마, 얼굴이 창백하시옵니다. 어디 편찮으신? 아무것도 아니오. 물러가시오. 하오나 마마, 물러가라 하였소. 연화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상궁이 황급히 물러났어요. 혼자 남은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림대군이 잡았던 손목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그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감쌌어요.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절망적인 간절한 눈빛이. 연화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남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세자를, 심양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을. 그날 밤 연화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기울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잠깐 눈을 붙였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연화. 연화는 꿈속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연화는 처소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느질을 하고 경전을 읽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상궁 박씨가 걱정했지만 연화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복림대군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궁궐 반대편에 머물며 아버지 인조를 아련하거나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림대군이 다시 심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궁궐 사람들이 모두 작별 인사를 하러 나갔지만 연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뒤에 숨어 멀리서 지켜봤어요. 복림대군이 말에 올랐습니다. 그는 궁궐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리고 연하의 처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연하는 숨을 죽였어요. 복림대군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마침내 궁궐 문을 나서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하의 무릎이 꺾였어요. 창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안도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울어서는 안 됐어요.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쓸쓸했어요.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연하는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세자저하.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무너질 것 같사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렸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림대군의 얼굴이, 그 간절한 눈빛이. 아니야.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마. 잊어야 해.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빗속을 걸어오는 꿈이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꿈에서 깨어난 연하는 베갯잎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세자저하. 제가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그 소리는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645년 2월, 기적 같은 소식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세자저하와 복림대군께서 귀국하신다 하옵니다. 전령이 급히 달려와 외쳤어요. 청나라가 마침내 조선 인질들의 귀국을 허락한 것입니다. 궁궐이 술렁였어요. 9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마, 상궁 박씨가 놀라 부축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시는구나.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9년을 기다렸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의심과 소문을 견디며 그녀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서둘러 준비해야겠구나. 세자저하를 맞이할. 연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소안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연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폈어요. 9년 전에 25살 얼굴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34살, 새 아이를 낳고 온갖 고난을 겪은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연하를 알아보실까? 불안이 엄습했어요. 9년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변하게 할까요? 남편도 변했을까요? 연하는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귀국 날짜가 정해졌어요. 연하는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11살 경안군, 9살 경안군, 7살 경정군.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오신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경안군만 겨우 기억이 희미했고 나머지 두 아들은 태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마마? 경안군이 물었어요. 연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너희를 무척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9년 만에 만나는 아들들을 남편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645년 2월 18일.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어요. 궁궐 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조와 조대비, 조정 대신들, 그리고 연하와 새왕손. 멀리서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어요. 행렬이 가까워졌습니다. 말 위에 탄 사람들이 보였어요. 앞쪽에 소현세자가, 뒤쪽에 복림대군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찾으려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행렬이 멈췄습니다. 소현세자가 말에서 내렸어요. 연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맞나요? 극도로 수척한 얼굴, 굽은 등, 휘청거리는 걸음. 9년 전에 건장했던 세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현세자는 시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었습니다. 세자 저하. 연하가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현세자가 그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연하. 소현세자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시종들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연하가 달려가 남편을 붙들었어요. 저하, 저하. 소현세자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래 기다리게 했소. 그 한마디에 연하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하, 저하. 뒤에서 복림대군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형과 형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연하와 눈이 마주치자 복림대군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인조에게 절을 올리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하는 남편을 처소로 모셨습니다. 소현세자는 침상에 누웠어요. 숨소리조차 가팠습니다. 저하, 어이를 부르겠나이다. 괜찮소? 잠깐 쉬면. 소현세자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있나이다. 곧 뵙게 하겠나이다. 연하가 문을 열자 새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소현세자는 아들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아바마마. 경안군이 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어요. 나머지 아들들도 따라 절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들들을 가까이 부르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격렬한 기침이었습니다. 연하가 놀라 등을 두드렸어요. 저하. 기침이 멈췄을 때 소현세자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창백해졌어요. 그날 밤 연하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소현세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연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9년. 이 사람은 9년 동안 무엇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심양에서 다른 여인들과 궁녀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청나라에서 세자에게 여인들을 보냈고 세자가 그들과 지냈다는 소문. 연하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9년입니다. 9년 동안 혼자 어떻게 살라고 했겠어요. 그녀는 남편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현세자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연하, 미안하오. 무엇이 미안하시다는 말씀이옵니까? 소생이. 심양에서. 소현세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저하. 과거는 과거일 뿐이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이 쓰렸습니다. 9년의 세월. 그 시간은 두 사람을 너무 많이 변하게 만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조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소현세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아버지를 아련하러 갔어요. 대전은 차가웠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청나라는 어떠하더냐? 강성하옵니다. 아바마마. 소현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문물은 그만. 인조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청나라를 칭찬하려는 게냐? 아니옵니다. 다만 현실을. 현실? 우리를 짓밟은 오랑캐를 현실로 인정하라는 게냐? 인조의 목소리가 정각을 울렸습니다. 소현세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어요. 대전을 나온 소현세자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시종들이 부축했어요. 그때 복림대군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복림대군이 형을 부축했어요. 동생. 형님, 괜찮으십니까? 복림대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현세자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너는 변하지 않았구나. 형님, 연하는 잘 있었느냐? 그 질문에 복림대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께서는 무사하시옵니다. 다행이다. 내가 지켜주었구나. 소현세자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복림대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복림대군은 홀로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3년 전 중추절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 연못가에서 연화의 손목을 잡았던 그 밤이. 복림대군은 주먹을 쥐었어요. 형님이 돌아오셨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때 멀리서 연화의 처소가 보였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은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바라봐서는 안 됐어요. 형님이 돌아오셨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연화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9년을 기다린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9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처소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소리였어요. 며칠 후 조정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께서 청나라에 포섭되었다. 세자는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었다. 대신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소현세자의 처지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연하는 불안했어요. 남편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궁궐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가 처소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 복림대군이었어요.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복림대군도 그녀를 봤어요.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1645년 4월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하? 연하의 비명이 처소를 울렸습니다. 소현세자는 침상에 누운 채 고열에 시달렸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어서. 상궁들이 급히 달려나갔어요. 어의 김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하의 병환이. 연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열병이 옵니다. 급히 치료해야 하옵니다. 어이가 급히 약을 지었어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소현세자가 피를 토했습니다. 저하? 연하가 남편을 부축했어요.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마마, 이건. 상궁 박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연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소현세자의 몸에 반점이 생겼습니다. 검붉은 반점들이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연하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이마를 닦고 손을 잡았어요. 저하, 정신 차리십시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인조가 아들을 문병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겨우 몇 분 머물다 갔어요. 세자가 청나라에서 이상한 병을 옮아온 게 아니냐. 인조의 말에 연하는 치를 떨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의심만 하고 있었어요. 아바마마, 세자 저하를 살려주시옵소서. 연하가 인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냐. 아바마마, 물러가라. 인조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복림대군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형의 모습을 보고 그는 얼어붙었어요. 형님, 내가 왔구나. 소현세자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형님, 이럴 수가. 어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복림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군, 내 처를 부탁한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복림대군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소현세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착한 아우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복도에서 복림대군과 연하가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복림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하. 연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어요. 형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어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복림대군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생이 아버마마께 말씀드리겠나이다. 더 좋은 약을. 소용없을 것입니다. 연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바마마께서는 이미 세자 저하를 포기하셨나이다. 형수님, 돌아가시옵소서. 저하.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연하가 돌아섰어요. 복림대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어깨가 보였어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새벽. 귀국한 지 꼭 7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소현세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저하. 연하가 남편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새 아들도 아버지 곁에서 울었어요. 아바마마. 경항군의 울음소리가 처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식이 궁궐에 퍼졌어요. 하지만 애도의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림만이 가득했어요. 독살이 아니겠소? 하지만 누가? 쉿! 말 조심하시오. 궁녀들과 내관들이 속삭였습니다. 연하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독살. 그녀도 의심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급작스럽게 죽은 것.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인조가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부검은 금지한다. 서둘러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부검 금지. 그 말에 연화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죽인 거예요. 아니, 최소한 방치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연하는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새 아들도 곁에 있었어요. 밤낮으로 곡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지만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모두 형식적으로 절만하고 떠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조대비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세자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비마마. 이제 세자비는 과부가 되었소. 조대비의 말에는 동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오. 과부의 몸으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명심하겠나이다, 마마.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대비가 떠난 후 연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저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림대군이 빈소에 왔습니다. 그는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곡을 했어요. 연하도 한쪽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촛불만이 흔들거리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복림대군이 조용히 연하에게 다가왔어요. 형수님, 저하, 소생이 형수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그 말에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림대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형님께 약속드렸나이다. 형수님을 지키겠다고. 연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하의 형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 말의 의미를 복림대군은 알았습니다. 형을 죽인 사람이 다음으로 누구를 노릴까? 당연히 형수와 조카들이었어요. 형수님, 소생이 있사옵니다. 소생이 반드시 저하께서도 아바마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복림대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직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신다 하옵니다. 궁궐이 다시 술렁였어요. 형이 죽은 지 불과 며칠,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차남을 세자로.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장남을 제거하고 차남을 세우는 것을. 연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마마. 상궁이 놀라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시동생은 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은 이제 위험에 처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은 장남 경안군인데 새로운 세자가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연하는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경안아. 예, 어마마. 11살 경안군이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옵니까? 모든 것을. 말조심, 행동조심. 알겠느냐? 경안군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알았어요.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소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렸어요.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하,
저를 혼자 두고 가시면 어찌합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1645년 6월 매미 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우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연화의 처소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마, 큰일 났나이다. 상궁 박씨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광산 김씨 일족이 영모로 고발되었나이다. 연화의 손에서 바느질하던 천이 떨어졌어요. 광산 김씨, 그녀의 친정이었습니다. 뭐라 하였소? 마마의 오라버님께서 체포되셨나이다. 연하는 비틀거렸어요. 상궁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라비 김우명이 국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고문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궁궐에 갇힌 몸으로 친정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라비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우명이 자백했다 하옵니다.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이오? 연하가 다급히 물었어요. 상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세자빈 마마께서 왕손들을 이용해 영모를 꾀했다고.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다. 오라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사옵니다. 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대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인조가 용상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모두 적대적이었습니다. 세자빈, 인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내게 묻겠노라. 영모에 가담했느냐?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연하는 고개를 들어 인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부는 결백하옵니다. 영모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한 적 없사옵니다. 내 오라비가 자백했느니라. 내가 왕손들을 이용해 영모를 꾀했다고. 거짓이옵니다. 오라버님께서는 고문을 받으신 것이옵니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어찌 진실이겠사옵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정각에 울렸습니다. 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감히 과인에게 대든단 말이냐? 그때 조대비가 나섰습니다. 아바마마. 조대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지프로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자빈의 처소에서 발견되었나이다. 연하는 그것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인형의 가슴에는 붉은 실로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인조, 주술 인형이옵니다. 세자빈께서 아바마마를 저주하신 증거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연하가 외쳤습니다. 소부는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없나이다. 누군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내 처소에서 나왔겠느냐? 인조가 소리쳤어요. 대신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세자빈을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영모를 꾀한 자를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연하는 사방이 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제거하기로.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복림대군이었어요. 그는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께서는 결백하시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느냐? 인조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소생이 형수님을 오래 지켜봤사옵니다. 형수님께서는 오직 왕손들만 돌보셨나이다. 영모 같은 것을 입 닫혀라. 인조의 호통이 정각을 울렸습니다. 세자는 물러가거라.
이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라. 복림대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복림대군은 주먹을 쥔 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정각을 나가지 못했어요. 소생은 형수님의 결백을 믿사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째려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세자비는 당분간 처소에 유폐하도록 하라. 인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바마마. 연하가 절을 올렸지만 인조는 이미 돌아섰어요. 내관들이 연하를 일으켰습니다. 대전을 나서는 연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처소로 돌아오는 길에 복림대군이 따라왔습니다. 형수님, 저하 돌아가시옵소서. 연하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형수님, 소생이 반드시 저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사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생이 아버마마께 계속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러시다가 저하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연하가 멈춰 섰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복림대군을 바라봤습니다. 저하, 저를 위해 세자의 자리를 잃으시면 안 되옵니다. 형수님, 이것이 소생의 마지막 부탁이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처소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림대군은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연하는 유폐되었습니다. 처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새 아들과도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마마 왕손들을 다른 곳으로 모시라는 명이 떨어졌나이다. 상궁이 울면서 말했어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연하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내관들이 막아섰습니다. 세자빈 마마 명을 거역하시면 안 되옵니다. 연하는 무너졌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마마, 어마마. 경안군의 비명 같은 외침이었어요. 저를 데려가지 마시오. 어마마, 경안아, 경안아. 연하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하는 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마. 상궁 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라버님께서 돌아가셨나이다. 뭐라고요? 국문 중에 고문 후유증으로.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고 고문을 받고 결국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궁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광산 김씨 일족이 모두 멸문당하셨나이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연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정이 멸문당했어요. 오빠도 조카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세자저하. 그녀가 죽은 남편을 불렀어요. 연하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있었어요. 여름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처소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궁이 밥을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마, 드셔야 하옵니다. 치우시오. 마마, 혼자 있고 싶소. 상궁이 물러갔어요. 그날 밤 처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십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지. 복림대군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처소 밖에서 밤새 서 있었습니다. 지키는 것처럼 연하는 문 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복림대군이 떠난 것입니다. 연하는 창문을 통해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하.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 잊으시옵소서. 연하는 이미 끝난 사람이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었어요. 유폐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연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없었어요. 편지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새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낙엽이 지는 것이 보였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봤어요. 자신도 저렇게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자 저하 곧 뵙겠나이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646년 3월 차가운 바람이 궁궐을 휘감던 날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대전에 모여 앉았어요. 인조가 용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강씨를 패서인하고 사사하고자 하노라. 대전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대신들이 일제히 부복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역적을 제거하시니 성군이시옵니다. 찬성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림대군이었어요. 아바마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께서는 무죄이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옵소서. 대전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냐? 형수님께서는 역모를 꾀하지 않으셨나이다.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옵니다. 닥쳐라. 인조가 소리쳤어요. 세자는 당장 물러가라. 아바마마 형수님을 죽이시면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인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관들이 복림대군을 끌어내려 했어요. 놓으시오. 복림대군이 뿌리쳤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바마마 소자가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옵니다. 형수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조대비가 끼어들었습니다. 세자, 그 정도면 되었소. 역적을 두둔하다가는 세자의 자리도 위태로울 것이요. 그 말에 복림대군은 얼어붙었어요. 세자의 자리,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잃으면 형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복림대군은 고개를 숙였어요. 물러가거라, 세자. 인조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복림대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대전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대신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씨를 사사하소서. 역적의 씨를 남겨서는 안 되옵니다. 대전을 나온 복림대군은 기둥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주먹으로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으아! 그의 비명이 궁궐에 울려 퍼졌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림대군은 아버지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인조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바마마. 복림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왔느냐? 인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형수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소자가 책임지겠나이다.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게냐? 소자가 형수님을 보살피겠나이다. 왕손들도 소자가. 그만. 인조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는 아들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너는 형수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 복림대군은 얼어붙었어요. 아바마마, 그것은 답하거라. 형수를 사모하는 게 아니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림대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아바마마,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형수를 잊어라. 하오나, 형수가 살아있으면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느니라. 왕손들이 있지 않으냐? 특히 경하는 정통 장손이니라. 복림대군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수를 죽이는 것은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라. 아바마마, 소자는 그런 것을 원치 않사옵니다. 넌 아직 어리구나. 인조가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물러가거라.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복림대군은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밤새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형수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형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궁궐이 깊이 잠든 시각, 복림대군은 몰래 연화의 유폐처로 향했습니다. 문 앞을 지키는 내관들이 있었어요. 세자 저하, 내관들이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러서라. 형수님과 이야기할 것이 있다. 하오나 명이 물러서라 하였다. 내관들이 황급히 물러났어요. 복림대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하,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소생이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연하가 문틈으로 보였어요. 복림대군은 숨이 멎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연하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져 뼈만 남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연하, 저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연하 소생이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연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하께서 최선을 다하신 것을 아니옵니다. 소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나이다. 복림대군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하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처소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연하 소생이 아버마마께 계속 말씀드렸으나 저하 그만하시옵소서. 연하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옵니다. 안 됩니다. 소생이 연하를 데리고 도망칠 수도. 그러시면 제 아이들은 어찌 되겠사옵니까? 연하의 날카로운 질문에 복림대군은 입을 다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형수가 도망치면 왕손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소생이 왕손들을 지키겠나이다. 저하께서 그러실 수 있겠사옵니까? 연하가 물었어요. 저하께서는 왕이 되실 분이옵니다. 아바마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실 것이옵니다. 연하, 솔직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하께서 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림대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손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으니까요. 연하는 그의 침묵에서 답을 얻었어요. 보십시오. 저하께서도 확신하지 못하시옵니다. 죄송하옵니다. 복림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하, 제가 죽거든.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이들만은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하께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옵니다. 연하, 약속해 주시겠나이까? 복림대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약속? 하겠나이다. 고맙습니다. 연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연하,
복림대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생이 연하를 사랑했나이다. 연하는 눈을 감았어요. 알고 있었사옵니다. 언제부터? 중추절 밤 연못가에서 3년 전에 그날이었어요. 연하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연하가 눈을 떴어요. 저 또한.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복림대군은 숨을 죽였어요. 저 또한 저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연하. 하오나 우리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나이다. 연하. 돌아가시옵소서. 저하. 이제 잊으시옵소서. 잊을 수 없사옵니다. 복림대군이 소리쳤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연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하, 왕이 되시옵소서.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좋은 왕이 되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저하께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연하, 안녕히 가시옵소서. 연하가 돌아섰어요. 연하, 연하. 복림대군이 문을 두드렸지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복림대군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연하,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복림대군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으니까요. 처소 안에서 연하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저하, 저하.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부를 수 없었어요. 이미 끝난 것이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숭아꽃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곧 끝이로구나.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렸어요. 1646년 4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화창했어요. 봄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처소는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어요. 이른 아침, 내관 김상궁이 붉은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왔습니다. 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약이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김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이 일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아바마마의 명이시옵니다. 연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나이다. 마마, 마지막으로 왕손들을 뵙고 싶으시옵니까? 김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들을 볼 수 있사옵니까? 소인이 청해보겠나이다. 김상궁이 급히 나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나이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안아볼 수조차 없다니. 대신 김상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왕손들께서 쓰신 글이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설픈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어마마 보고 싶어요. 어마마 사랑해요. 어마마 언제 올 거예요? 새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연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하나, 경하나, 경정아. 그녀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미가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김상궁이 붉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하얀 사발이 나타났어요.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동미나리즙이었죠. 연하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곧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마. 상궁 박씨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마마,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울지 마시오. 연하가 상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소? 이제 편안해질 것 같소? 마마, 그동안 고마웠소. 나를 잘 섬겨주어서. 연하는 상궁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복림대군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복림대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형수님, 그는 연하를 보고 멈춰 섰어요. 연하는 이미 사발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아. 연하가 그를 바라봤어요. 왜 오셨나이까? 연하, 안 됩니다. 복림대군이 앞으로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내관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세자 저하, 명을 어기시면 안 되옵니다. 비키라. 복림대군이 내관들을 밀쳤어요. 하지만 더 많은 내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하. 연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림대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연하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저하, 왕이 되시옵소서. 연하. 그리고 제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하. 안 됩니다. 복림대군이 외쳤어요. 하지만 연하는 이미 사발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연하. 복림대군의 절규가 처소를 울렸어요. 연하는 사약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빈 사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복림대군을 바라봤습니다. 저하, 용서하십시오. 연하. 연하. 복림대군이 마침내 내관들을 뿌리치고 연하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내관들이 다시 그를 붙잡았습니다. 세자 저하, 역적의 몸에 손대시면 안 되옵니다. 놓아라, 놓으라 하였다. 복림대군이 발버둥 쳤지만 내관들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복림대군을 바라보며. 저하.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행복하십시오. 독이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연하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다시 떴습니다. 복림대군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하, 울지 마십시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저는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아이들. 연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숨을 거두었어요. 35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복림대군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내관들을 뿌리치고 연하에게 달려갔어요.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내관들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세자 저하, 안 되옵니다. 놓아라. 연하를. 복림대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으아. 그의 비명이 처소를 가득 채웠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계속 바닥을 쳤습니다. 처소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마마, 어마마. 새 왕손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마마.
경안군이 처소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경안군과 경정군도 울부짖었어요. 궁녀들이 아이들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마마를 보여주세요. 어마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복림대군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용서하십시오. 소생이, 소생이. 그의 목소리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관들도 궁녀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해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잠이었습니다. 1649년 5월 인조가 승하했습니다. 병상에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눈을 감았어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병자호란, 세자, 며느리. 그의 마지막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종이었어요. 35살의 나이에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즉위식 날 효종은 용상에 앉았어요.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만세 만만세. 하지만 효종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어두웠어요. 즉위 직후 효종은 세 조카를 불렀습니다. 경안군, 경안군, 경정군. 이제 14살, 12살, 10살이 된 아이들이었어요. 작은아버지를 뵙습니다. 경안군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따라 절했어요. 효종은 조카들을 바라봤습니다. 연하를 닮았어요. 특히 경안군의 눈이 그녀를 닮았습니다. 효종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거라. 아이들이 일어섰습니다. 과인이 너희를 지켜주겠노라. 효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어미께 약속한 일이니라. 경안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말해보거라. 제 어머니를 지켜주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셨사옵니까? 그 말에 효종은 얼어붙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경안아, 작은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지켜주신다 하셨나이다. 하오나 어머니는 돌아가셨나이다. 경안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약을 드시고 돌아가셨나이다. 작은아버지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이까? 그것은 효종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안군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소생은 작은아버지를 믿을 수 없사옵니다. 효종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형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안아, 과인이 미안하구나. 효종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나 과인은 진심으로 너희를 지키고자 하노라. 그 말씀을 믿어도 되옵니까? 믿어다오. 제발. 효종은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경안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효종은 조카들에게 작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권은 박탈된 상태였어요. 조정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이옵니다. 강씨의 명예를 회복할 수는 없사옵니다. 효종은 더 이상 나서지 못했어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어요. 밤마다 효종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연하가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저하,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저를 지키지 못하셨나이까? 연하, 연하. 효종이 손을 뻗었지만 연하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약을 마시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연하. 효종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왕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효종은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어요. 1650년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를 정벌하겠노라. 조정에서 선언했어요.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무모한 일이옵니다. 조선의 힘으로는. 하지만 효종은 고집했습니다. 과인의 형님을 죽인 원수를 갚아야 하노라. 그의 목소리는 격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효종은 죄책감을 씻으려 하고 있었어요. 형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효종은 북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연하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연하, 소생이 원수를 갚겠나이다. 효종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연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요? 어느 날 효종이 궁궐을 거닐다 옛 연하의 처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어요. 효종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로 처소가 보였어요. 그곳에서 연하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사약을 마셨어요. 효종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연하, 그가 낮게 속삭였어요. 과인이 왕이 되었나이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복숭아꽃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효종은 눈을 감았어요. 하오나 이것이 과인이 원하던 것이었나이까? 뒤에서 내관이 불렀습니다. 전하, 가시옵소서. 효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처소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없었어요. 효종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 그날 밤 효종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연하가 사약을 마시는 꿈이었어요. 연하. 효종이 달려갔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멀어졌어요. 연하, 연하. 효종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연하, 소생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달만이 차갑게 빛날 뿐이었어요. 효종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북벌을 추진하며 조카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밤마다 악몽을 꾸며 왕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얻었지만 사랑을 잃었습니다. 왕관을 썼지만 가슴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았어요. 1659년 효종은 41살의 젊은 나이에 급서했습니다. 침상에서 혼자 죽어갔어요. 마지막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내관은 들었다고 합니다. 연하, 효종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왕이 된 남자는 결국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으니까요. 권력을 택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평생을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왕관이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1659년 효종이 41살의 젊은 나이에 급서한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1669년 가을 경안군은 34살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장손이었지만 이제는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피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경항군은 작은 기와집에서 아내와 세 자녀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장남은 10살, 차남은 8살, 막내딸은 5살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온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경항군의 눈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경항군은 장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10살 아이가 공손히 다가왔어요. 경항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았어요. 특히 눈이 할머니 연하를 닮았습니다. 앉아라. 아이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경항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마. 할머니요? 그렇다. 내 할머니. 강연아. 경항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세자빈이 되었는지, 아버지가 청나라로 끌려간 후 홀로 세 아들을 키웠는지, 온갖 의심과 소문을 견디며 9년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석 달 만에 죽었는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그렇다. 독살당하셨다. 경항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영모 누명을 쓰고 유폐되었던 일, 친정이 멸문당한 일, 그리고 마침내 사약을 받은 일. 할머니께서는 왜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역적이 아니었는데. 왜요? 경항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할머니는 역적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단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을 뿐이다. 그럼 누가? 말하지 마라. 경항군이 아들의 입을 막았어요. 알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경항군은 어머니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10살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을 하지 못했는지, 처소 밖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일, 어머니가 어설픈 글씨로 쓴 편지를 보냈던 일. 엄마마, 보고 싶어요. 그 편지가 어머니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경항군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내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경항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형제를 지켜야 한다고. 경항군은 동생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항군은 지방의 작은 고을에서 관직 없이 살고 있었어요. 경정군은 산속 사찰 근처에서 은둔하며 지냈습니다. 세 형제는 1년에 한두 번 몰래 만났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할머니께서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경항군은 눈을 감았어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밤마다 들려주던 이야기. 아름다운 분이셨다. 경항군이 말했어요. 강하고 슬프고 외로운 분이셨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경항군은 아들과 함께 작은 사당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연화 지위. 공식적으로는 역적이었지만 경항군은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모셨습니다. 절을 올려라. 경항군이 말했어요. 아이가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경항군도 함께 절했어요. 어머니.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형제들을 지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688년 겨울, 경항군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53살. 병이 깊어 일어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남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경항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라. 예, 아버지. 진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겠습니다. 경환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봄이 와 있었죠. 아니, 봄이었나?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경환군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이제 뵙겠습니다. 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경환군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경환군의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강연화의 이야기를, 어떻게 세자빈이 되었는지, 어떻게 영모 누명을 썼는지, 어떻게 사약을 마시고 죽었는지. 하지만 그 기록은 공개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위험했으니까요. 기록은 대대로 집안의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강연화가 영모를 꾀한 역적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강씨가 주술을 행하고 왕을 저주했다. 강씨가 왕손들을 이용해 영모를 꾀했다. 거짓이 진실이 되었어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사랑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간 여인이었다는 것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강연화의 후손들은 조선 전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어떤 이는 양반이 되었고 어떤 이는 평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밀을 간직했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세자빈이었다는 것을,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대대로 전했습니다. 작은 사당에서, 조용한 절에서, 은밀한 기록에서. 우리 할머니는 결백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조선이 끝날 때까지. 2025년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실. 역사학 교수 이지연은 낡은 문서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개인 문서를 정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어느 가문에서 기증한 오래된 상자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교수는 얇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세자빈 강연화의 진실. 첫 줄에 적힌 제목이었어요. 이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연화. 민해빈 강씨. 조선왕 조실록에 역적으로 기록된 여인. 하지만 이 문서는 달랐어요. 이건 후손의 기록인가? 이 교수는 밤을 새워 문서를 읽었습니다. 강연화가 어떻게 9년을 홀로 견뎠는지, 남편 소현세자가 귀국 후 석 달 만에 의문사한 것, 조작된 영모 증거들, 강제로 자백을 받아낸 고문, 그리고 사약. 이건 정치적 숙청이었어. 이 교수는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이 교수는 조선왕 조실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강연화에 관한 기록을 찾았어요. 강씨가 주술 인형으로 왕을 저주했다. 강씨가 왕손들을 이용해 영모를 꾀했다. 하지만 증거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주술 인형의 발견 경위가 불분명했습니다. 증인들이 모두 조대비의 측근이었어요. 강연화의 오빠 김우명의 자백은 고문 직후 나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 교수는 확신했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효종의 개인 기록을 찾았어요. 승정원 일기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임금께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신다. 임금께서 형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교수는 숨을 멈췄어요. 형수님? 효종이 형수를 언급했다는 것. 그것도 죽은 지 수년 후에. 이 교수는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궁궐 내관들의 비공식 기록, 야사에 남은 이야기들, 그리고 후손들이 몰래 전해온 증언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금지된 사랑이었어.
이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복림대군이 형수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강연아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2026년 봄, 이 교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민해빈 강씨 재조명, 정치적 숙청의 희생양. 학계가 술렁였어요. 역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옹호하는 건가? 증거가 있는가? 이 교수는 발견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들,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들, 효종의 죄책감, 그리고 후손들의 증언. 논쟁이 일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 하지만 젊은 학자들은 지지했어요. 새로운 증거를 무시할 수 없다. 권력자의 기록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2027년 한국사학회에서 공식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교수는 연단에 섰어요. 민해빈 강씨, 강연아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었을 뿐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논문 말미에 이 교수는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효종이 왕이 대신 사랑을 선택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역사는 이미 일어난 일이었어요. 효종은 왕위를 선택했고 강연아는 죽었고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채로 끝났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를 마친 후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강연아가 살았던 곳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처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죠. 하지만 이 교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복숭아꽃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아, 이 교수가 낮게 속삭였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강연아의 묘는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역적으로 처형된 이들은 제대로 된 무덤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어딘가에 암장되었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표지도 없이.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책으로, 논문으로, 기록으로. 2028년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해빈 강씨의 역모 혐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완전한 명예회복은 아니었지만 첫걸음이었어요. 400년 만의 첫걸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창덕궁 후원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강연아의 후손들이 모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수였고, 어떤 이는 사업가였고, 어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연아. 할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후손 대표가 말했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 창덕궁은 조용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떠나고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후원의 연못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연 교수였어요. 그녀는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여기서였겠죠. 이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중추절밤, 복림대군이 고백했던 곳.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0년 전 그날 밤이 그려졌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랑. 닿을 수 없는 거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이 교수는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강연아. 그녀가 속삭였어요. 당신은 사랑받았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연못 위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빛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 교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연못이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잘 가세요, 강연아.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복림대군. 그녀는 궁궐을 나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덕궁은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연못 위를 스치며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연아.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 하지만 그것은 바람 소리일 뿐이었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어요. 400년 전 그 밤처럼 달빛이 연못 위로 비쳤습니다. 은빛 물결이 일렁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강연하는 죽었고, 효종은 왕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어요. 기억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어요. 너무 늦었지만 창덕궁 후원의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얗고 붉은 꽃잎들이 공중을 떠다녔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어요. 고요하게, 평화롭게, 형수님,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연아. 그리고 사라졌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